님의 지자체 ODA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으로 있고요. 중앙경대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강의하고 있는 김희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초대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사실은 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부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과 좀 다른 분야의 질문이 좀 나오더라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질문해 주신 시민 참여 부분은 제가 이 강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현황이 어떤지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어떤 발전 방안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모델 케이스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 발전 방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ODA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력 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 협력과 활동을 포함한 그 활동 위한 자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 협력을 국제개발 협력이라 한다라고 기본법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개발 협력,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ODA 국제개발 원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체가 원조 공유국의 정부 부처,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개발 공적개발 원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NGO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는 없고 협력단체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공적개발 원조의 목적은 아까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나타났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공유국이 아니라 수원국의 복지 증진과 경제 개발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에 있어서 공적개발 원조 자금으로 되려면 우리가 OECD 대기서 매년 3년 정도 규모로 발표되는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나 발표되고 있는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그런 분담금, 출자금 등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양화선 차관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NGO단체나 여러 우리 시민기관들, 기업도 그렇고 NGO단체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확대해야 할 때는 대상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라는 부분, 그리고 주체가 누구인지 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함께 협력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과는
공적개발원조는 아까 봤듯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의 조례들을 보면 국제교류 사업은 각 지자체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 도시로서 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교류입니다. 하지만 국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DA 공적개발원조에서는 대상과 조건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보실 때 우리 사업을 이해하실 때 이 부분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그 부분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자금은 우리가 유엔에서 OECD 덱에서 GNI, 우리 ODA 자금이 GNI 대비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0.7%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0.7%에 해당하는 금액은 바로 공적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GNI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ODA 공적개발 원조 자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세를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개발 원조 사업은 양자간, 다자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간 사업이라는 것은 무상으로서 지금 오늘 오신 것처럼 초청 연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 협력,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기술 원조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유상으로서는 양호성 차관으로 증여율이 높은 차관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사업으로서는 우리가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내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자금이나 민간 증여는 민간 자금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금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구분져서, 그래서 우리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라는 것은 자금의 원천이 공적 자금으로 한다라는 것, 민간 자금이 아니고 공적 자금에 의한, 그리고 공적 주체에 의한 활동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이 부분에 두실 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ODA 역사는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1945년도부터 국제 협력이 태동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정부에서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였던 도시와 도시가 연결돼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자체 간의 협업이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40년대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오면서 남북 간의 격차가 커지고 또 개도국의 그러한 어려움들, 개발도상국의 지자체들의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매도시를 통해서 국제 간의 협력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추세로서 협력 체계를 이루게 되고, 80년대 원조 주체로서 이렇게 작게 이루던 협력 체계가 원조 주체로서 독일이라든지 북유럽 쪽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에서 공적개발 원조 자금,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서 흐르는 자금 흐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자치단체 기관으로서 공적개발 원조의 주체로서 참여를 하면서 또 다양한 모양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지자체의 참여가 국제사회 자체에서도 통합된 국가의 중앙 중심적인 정부 중심의 통합된 국제개발을 떠나서 지자체마다 좀 지방 분권화된 지자체 간의 연결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이 지자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개발협력의 완전한 주체로 인정받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부각되고 두드러진 국가는 사실 실제는 별로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몇 개의 국가만이 국한되고 있고요. OECD 대회원국 내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상이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조 부조화처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또 지방정부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전략을 추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체로 인해서 통합된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분절화되는 걸로 인해서 현재 그 지방자치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성이나 또 그리고 참여 확대는 이야기를 되고 있지만 그 하나의 큰 주체로서의 통합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몇 개 국가 외에는 현재 그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떨리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자체의 그 운동이 언제부터 했냐면 1994년 시드니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도시화하자. 그래서 우리의 규범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각종 제도도 정비하고 국제교류도 개발협력 차원의 그러한 접근을 보인 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1994년 이후로 우리도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 추진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년대부터 그 태동회에서 보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우리도 하고 있는 자매결연이나 우호 증진을 위한 우호 관계를 지자체가 기존의 지자체끼리 맺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ODA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 내에 직접적인 지자체와 지자체가 협력관계, 아까 그 캄보디아 해피캄에서 보였듯이 행복함에서 보였듯이 그 수원국에 직접 참여를 해서 그들의 주민들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들 사업을 통해서 원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 요소들이 아니라 중앙정부 거시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각 지역의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 지자체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원국 지자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접근을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주민의 의식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1차에서 4차까지의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지자체 사업의 특징이고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원조 분자료나 사업의 중복성, 각기 다른 지자체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개발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앙 중심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을 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지역 혜택이 혜택을 이루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의 ODA 사업을 통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중앙의 탑다운과 지방자치대의 바텀업 방식이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ODA 여러 다양한 지금 현재 17개의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ODA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ODA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이 세 가지를 좀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원조를 할 때 통합 체계로서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국제 교류 협력은 그 도시 경쟁력을, 그러니까 그 도시 경쟁력을 위한 거라면 그 ODA 관련한 조례를 통해서 ODA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국제 교류 조례를 보면 ODA 관련 내용이 없거나 구체성이 결여돼서 자의적 해석으로 국제개발 협력이 추진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사실은 소통이 돼서 중앙정부의 전략과 그 체계가 지방정부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조정 체계가 현재 미흡한 부분이고요. 재원 구조에 있어서도 지자체 자체의 재원 조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수립 계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또 경험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총합적인 관리나 그리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조율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ODA 사업을, 각 지자체의 ODA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있지 않고, 또 그러한 인력들이 국제교류팀에서 일부 국제개발 협력을 하면서 그러한 인력들이 있지만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또 ODA 관련한 그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문가 역량이, 또 그러한 경험이 적음으로 인해서 전문가적 역량이 부족한 그러한 조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ODA 규모를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지자체 ODA 규모가 전체 ODA 순 지출액을 보면 계속해서 2010년부터 2010년 저희가 ODA 댁에 가입하고 공여국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자체가 계속해서 ODA 그 지방정부의 참여 금액은 액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ODA 비중 중에서 지방정부의 비율은 지금 보다시피 0.27%, 0.48%, 0.6%, 0.72%, 0.1%도 안 된 지방자치단체가 ODA 사업준이 1%도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액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ODA에서 참여 비율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액은 지금 밑에 보시면 순 지출액으로 억 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요 지금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 체계에 대한 그 연구를 토대로 한 자료를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ODA 세계 ODA 통계 자료집에 나온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2007년에서 2016년도까지 각 지자체의 ODA 규모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단위는 US 100만 부를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보면 4개의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DA, 지자체별 ODA 규모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많은 ODA를 하고 있는 것이 경상북도, 그리고 두 번째가 인천광역시, 그리고 세 번째가 서울특별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경기도 순으로 4개의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그 주요 지자체 ODA 규모 추이를 저기 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가 2012년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하는데도 제출 기간이 제출하여 통계가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2012년도에는 제출이 되지 않았는지 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들마다 여러 가지 제가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료들마다 금액이나 단위, 그리고
그 제출한 연도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아서 통계 수집에 아직은 우리 통계 자료가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ODA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17억 9,800, 2016년은 22억 4,600억이 순지출액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는 0.16%의 GNI 대비 0.16%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ODA 금액을 보면 2012년도에 900만 불,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100만 불. 이 정도로 우리 규모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ODA 규모로 보면 0.6% 정도의 수준밖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를 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잠깐 제가 위로 가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그 ODA 자금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경상북도가 가장 크고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4개의 지자체가 ODA 활동이 ODA 자금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초청 연수를 중심으로 공공행정, 한국의 공공행정을 알리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형 그 지자체의 어떤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사업보다는 한국의 공공행정 정책들을 알려서 초청 연수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정책의 경험을 나누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경상북도의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이 거의 70% 이상의 경상북도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새마을운동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8건 정도 사업이 새마을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새마을 사업은 교육, 새마을 지도자 교육,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봉사단을 파견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보다는 특징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 UN 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 기후 기금. 그것처럼 그 인천광역시의 가장 메인 사업은 사업하는 규모는 보통 2013년도 현재 4건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80% 이상이 UN 국제기구 운영자금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각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몇 개의 사업에 국한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ODA 사업을 저는 우리가 앞으로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경기도 ODA 사업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경기도 연도별 ODA 예산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DA 예산이 계속해서 줄기도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전체적인 추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요. 경기도 ODA 지출 현황에 보면 사업으로 보면 NGO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2011년부터 NGO를 지원해서 NGO 참여를 이끄는 NGO와 함께하는 NGO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가 있고요. 두 번째, 그 지자체 자체에서 그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그 프로젝트 원조를 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협력, 초청연수와 같은 기술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그 국제개발협력에서 공적개발 원조로 분류되지 않고 개발자금을 사용했지만 미분류되는 부분이 초기에 저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지출액은 억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있어서는 NGO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프로젝트 원조, 기술협력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지금 17개 강협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2013년도 13개의 사업을 수행한 다양한 방법의 사업들을 수행했고요. 단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단년도 장기 사업까지. 그래서 경기도 사업의 특징이 프로젝트 원조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조 유형별로 봤을 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지금 보다시피 ODA 지원 현황에 봤을 때 아시아가 65%, 이거는 다른 지역 방역단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교육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초청 연수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일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지자체는 ODA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장기적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원국의 지방자치단체 발전 전략 및 시스템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공적개발 원조의 목적과 부합하는 원칙을 가지고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연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경기도청은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으로 기여 및 경기도 차원의 미래가치 선점인데, 그 국제도시, 개발도상 국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협업관계, 그 다음에 상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를 보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사회개발,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SDG 17개 목표와 부합하는 사업을 현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을 다음 아래와 같은 직업훈련 지원이라든지 개도국 스마트 교실 환경을 조성, 또 적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개도국의 산업을 그러니까 생산성을 돕는다든지 소득을 돕는다든지 환경 보호를 돕는 그러한 차원의 사업들을 일궈지고 있고요. 사업 형태로 보면 경기도, 지금 아까 얘기했었지, 수원 마을 사업 같은 브랜드 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민간협력 사업, 행복함 및 참여하는 그런 민간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ODA 사업 후에 그런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성과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체 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재원에도 있어서도 재원 마련을 2015년부터 2018년부터 안정적으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ODA 추진 체계는 법적 체계를 보면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목적, 수원국가 경제협력 증진, 국제사회 평화 번영 도모, 국제사회 공적개발 원조 목적과 같이 합니다. 기본 정신 및 목표, 기본 계획 수립, 모든 것이 우리 국제개발협력 기본 방침과 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지방재정법,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 자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의 그러한 법조 위에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례가 지금 2014년도에 경기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정책이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해서 전략을 우리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위치한 그 장기적 기본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장기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전략적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관계부서들, 지금 경기도청과 수원시와 경기 국제개발협력센터와 같은 개발기관과 ODA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자체 재원, 단계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떻게 증원을 해갈 것인가라는 자체 재원 계획을 가지고 또 포이카와 연계된 사업을 통해서 공동 재원을 활용하거나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활용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직 체계로서는 지금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와 같은 ODA 전담 부서를 통해서 시민사회와 협력관계, 그 다음에 국제개발 협력의 추진은 안정적으로 해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ODA 전문 요원 확보를 위해서 그 대학이나 NGO 단체에 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툴을 만들고 교육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관리, ODA 사업을 위한 평가 체계를 통해서 성과관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가지 단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 사례에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잠깐 아까 말씀하신 캄보디아 사례이긴 한데요. 먼저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수원시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간의 조례의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재구호와 교류 사업과 자매도시 결연 수행을 3가지 사업을 합니다. 특히나 자매도시 결연 수행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브랜드 전략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수원마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자립형 지자체 개발 사업, 마을 개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ODA 사업 전담 기구를 통해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전담 기구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원시가 수원국 주정부와 MOU 체결을 하고 그리고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개발협력 참여를 확대하고 봉사단을 파견하고 수원에 있어서 대학의 민간 봉사단이나 의료 봉사단을 지금 봉사단을 파견하고 이러한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앞에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ODA 사업 규모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ODA 사업 규모가 증가되고 있고 사업 추진은 공모연식으로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 NGO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간 자본이 활용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해서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발굴을 단지 개발 내부 자체에서 지자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서 자매결연한 우호 협력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기도 ODA 사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ODA 사업 추진 발전 방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 전략에 맞춰서 국가 ODA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지원 조례를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모든 지자체들이 해야 되고요. 구조적으로는 통합 관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ODA 기본 계획 정부와 일치하고 시행 계획을 마련해서 종합적인 관리와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통계 보면은 제출을 되지 않아서 통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그러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NGO와 기업들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의 ODA 참여 문제는 가장 큰 효과가 민간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민간 NGO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원국에 정부의 MOU 체결해서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아까 4개의 사업별로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또 인천광역시 각각의 그 지자체의 사업 특성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모형은 지자체가 자매 결연하고 우호 결연하는 그 수원국의 문제를 가지고 프로젝트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직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담 부서가 별도로 설치돼야 되고 ODA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전문가 풀처럼 ODA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는 풀이 돼야 되고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육성이 되고 민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ODA 발전 방안은 다음에 4가지로 그래서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끝에 지역별 ODA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지금 현재 6개의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있는데 그런 센터를 중심으로 ODA 참여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지자체, 그다음에 학교, 기업, 민간 NGO들이 협업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민간 협력 체제에서 그 개발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 사업이 기획돼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전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자체 ODA 사업을 통한 개발 효과, 왜 그 정부가 아니고 지자체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2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수원국은 직접 지역에 들어서 개발 협력의 문제를 발굴합니다. 지자체는 그 지자체끼리의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지역 분권화, 수원국의 지역 분권화를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지방의 굿거버넌스를 환경을 조성을 하고 중앙과 지방이 균형 발전을 탑다운으로 중앙을 통한 전체적 거시적 발전만큼 지방의 균형 발전 지원을 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공여국에 있어서는 지자체 외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그 외교적 목적하에 이 국제도시화하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목적하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SDG 목표 달성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직접적으로 수원국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면에서 지자체 ODA 사업의 개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잘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리한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Q&A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그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